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네, 빨리 하시죠. 첫 뉴스가? 예, 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발표하기 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았습니다. 유감 표명을 한 건데요. 국민의당은 임 실장의 발언을 청와대 사과로 받아들이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이 시점쯤에는 참여해야 하는데 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제스처를 취해준 거고. 예. 이 패키지들 사이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를 두고도 말이 많죠. 이 과정 중에. 네, 어제 속칭 대리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다, 사과가 아니다, 뭐 추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뭐 관계가 나빠졌다, 등등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는. 제가 보기에는 후천성 야당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일종인데 야당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일단 자기가 옳은 말을 해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상대가 세게 나오잖아요. 흠칫. 이거 역풍문화. 역풍 민감성 피부가 되거든요. 네. 야당을 오래 하면. 그래서 지대 역풍이 불까봐 혹은 반발이 심하면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내부에서 거봐, 왜 그랬어, 그렇게 세게 말했어, 나중에 해도 되잖아, 타이밍이 안 맞잖아, 뭐 맞는 말도 표현이 좋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유사한데 이게. 왜냐하면 하도 종편을 비롯해서 편들어주는 언론도 없고 얻어 터지다 보니까. 예. 여당, 지금 현 여당은 이 10년 정도 야당하면서 이 증후군의 뿌리가 깊어요. 예. 치유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엔. 예. 왜냐하면 당청 투트랙은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좋거든요. 이쪽에서는 아니 저쪽이 잘못했는데 공격하는 쪽도 있어야죠.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후군을 겪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히 뻔뻔한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 야당할 때 필요한 자세인데 제가 보는 그분들 중에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 세게 나오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후초성 야당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오늘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김미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훅 떨어졌어요. 예. 강경화, 김상조 두 분 인사청문회 때 피크에 올랐었는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도 문제 삼았는데 나머지도 그냥 시비가 오는 거겠지 하는 그런 접어버리는 관심을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야당이. 예, 인사청문회 앞으로 큰 화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화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을 흔들 정도로. 네,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하나 있고요. 또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중소기업 벤처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순요. 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한무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 보좌관은 지난 5월 4일 이용주 의원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유미 씨는 구속 기소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고 알려진 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 다음 날에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고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아마 뭐 속칭 빨대를 통해서 얻은 정보겠죠. 검찰 내.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정상이냐? 제보자가 없다고 하니까 기자회견을 해버렸는데 이미 대대적으로 깜짝 놀라서 이인미 씨에게 정말 제보자가 없냐고 본인이 몰랐다면 되물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가 없잖아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문자가 정말 삭제됐다고 파악이 됐다면 삭제됐다 제보자가 사실상 없다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죠. 그때는 복수의 관계자, 뭐 전화 통화도 했다 등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실이 아닌 거죠. 네, 허위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을 그러면 이준서 최고가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세게 나간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더 센 기자회견이 추가로 나갔느냐.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은 그거죠. 예. 그걸 밝히려고 하겠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하자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준용 씨 취업 관련 특검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4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발의될 리가 없다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한다는 뭐 코멘트들도 있던데 역풍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고. 특검을 발의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막 거센 역풍조차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당의 스탠스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아프다라는 이유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아파서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의 소견서를 재판부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로는 부족하다라면서 법적 조치를 경고했고 그러자 유영하 변호사가 서둘러서 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신발로 갈아 신고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신발로. 왜냐하면 구치소 진료 내역이 특이 소견 없음이거든요. 네, 어제 JTBC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특이 소견 없다고 그러는데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했겠죠. 그건 모양새가 참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나온다고 해야 되는데 핑계가 없으니까 다른 신발을 신고 나온다고. 네. 아프실 예정인데 이번엔 그렇게 오래는 못 하셨네요. 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서 연고 정도의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는데요. 별도의 치료는 받은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엑스레이나 뭐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예. 자, 이번 아프실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네요. 다음 아프실 계획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딸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면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어제 그 증언으로? 네.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한 이야기 때문인데요. 굳이 증언을 하겠다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라고 했지만 말을 안 들었다라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요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순실 씨 가족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가 도대체 뭐 새벽에 누가 왔다느니 뭐 성명불상자가 나타났다느니 뭐 이영대 변호사 주장이죠. 예, 어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 씨가 좀 오랫동안 취재했던 주진우 기자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탈리아 RCS 프로그램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에 국정원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와 연루되어서 임 과장이라고 국정원 과장이 자살한 바가 있는데요. 유족들이 사망 2주기를 앞두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타살 의혹이 상당히 있는 것이,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있는 것이, 당시 보도로는 시신의 외상,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도됐어요. 근데 지금 2년 후에 임 과장의 부친이 나만 봤는데 다른 가족들은 못 봤다는 거죠? 나만, 네, 여많은 사람도 한 명 봤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는 나만 봤는데 얼굴에 성한 것이 없었다.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 기자들 중에 실제로 그 시신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경찰, 아마도 그 뒤에 국정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쓴 거죠. 외상이 전혀 없다라고 기사를 냈다는 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직접 본 여많은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아버지.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제 손녀가 임 과장의 딸이죠. 손녀가 육사를 다니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아무 말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인터뷰가 CBS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내일도 오늘 오후에 그 기사가 이제 풀리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겠죠. 저희도 잠시 후 일부에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일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 보좌관은 지난 5월 4일 이용주 의원실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이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유미 씨는 구속 기소될 방침입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고 알려진 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 다음 날에 사실상 제보자가 없다고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지워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제보자가 없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아마 속칭 빨대를 통해서 얻은 정보겠죠. 검찰. 추 대표하고 청와대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등등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니. 제가 보기에는 후천성 야당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 일종인데. 야당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일단 자기가 옳은 말을 해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상대가 세게 나오잖아요. 흠칫! 이거 역풍 민감성 피부가 되거든요. 야당을 오래 하면. 그래서 지대 역풍이 불까봐 혹은 반발에 심하면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내부에서 거봐 왜 그랬어 그렇게 세게 말했어 나중에 해도 되잖아 타이밍이 안 맞잖아 맞는 말도 표현이 좋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 맞는 아내 증후군이라고 유사한데 이게 왜냐하면 하도 종편을 비롯해서 편들어주는 언론도 없고 얻어 터지다 보니까 여당 지금 현 여당은 이 10년 정도 야당하면서 이 증후군의 뿌리가 깊어요. 치유가 필요하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당청 투트랙은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엔 좋거든요. 이쪽에서는 저쪽이 잘못했는데 공격하는 쪽도 있어야죠.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후군을 겪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히 뻔뻔한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야당할 때 필요한 자세인데 제가 보기엔 그분들 중에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강한 멘탈의 소유자들. 세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후천성 야당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 치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오늘 1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가 많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네, 빨리 하시죠. 첫 뉴스가? 어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발표하기 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았습니다. 유감 표명을 한 건데요. 국민의당은 임 실장의 발언을 청와대 사과로 받아들이고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의사 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제 이 시점쯤에는 참여해야 하는데 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서실장이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제스처를 취해준 거고. 예. 이 패키지들 사이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또 관련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를 두고도 말이 많죠. 이 과정 중에. 네, 어제 속칭 대리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다, 사과가 아니다, 뭐.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김미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훅 떨어졌어요. 예. 강경화, 김상조 두 분 인사청문회 때 피크에 올랐었는데 저런 정도의 사람들도 문제 삼았는데 나머지도 그냥 시비가 거는 거겠지 하는 그런 접어버리는 관심을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야당이. 예. 인사청문회 앞으로 큰 화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화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을 흔들 정도로. 네,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도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하나 있고요. 또 정부조직법 통과되면 중소기업 벤처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순요. 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한무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